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쾌한 아침입니다. 문재인 좌파 정권은 우파의 공격을 받으면 그것이 아무리 옳은 것이라 하더라도 정치적인 공세요 한풀이로 치부해버립니다. 속으로는 우파의 지적이 맞다고 생각하더라도 겉으로는 절대 수긍하지 아니하죠. 그런 문재인 좌파 정권에게 가장 아픈 비판이 과거 노무현과 DJ 정권에서 핵심 요직을 맡았던 이 같은 좌파 정권의 전직 동료들입니다. 그 사람들의 비판에 관해서는 정치적 공세라는 말도 못하고 한풀이라는 말도 못합니다. 또 그들의 주장이 맞으면 제대로 반박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적을 받으면 속으로 끙끙 앓는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오늘 대표적으로 문재인 좌파 정권에게 치명적인 공격을 가한 세 개의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가장 최근의 사례, 어제 바른미래당 연찬회에서 노무현 대통령의 노동장관을 맡았던 김대환 교수가 소득 주도 성장을 날카롭게 공격을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기본도 안 된 사람들이 국정을 맡아서 하고 있으니 화가 난다라는 표현까지 썼습니다. 기본도 안 된 정권, 가장 쉬운 것을 모르는 정권, 가장 기본적인 원칙과 진리를 모르고 외면하고 우물안 개구리가 돼서 쓸데없는 고집만 부리는 정권, 기본이 안 된 정권을 비판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지난해 DJ의 민정수석을 지냈던 김성재, 김대중 노벨평화재단 이사장이죠. 김성재 이사장이 조국 민정수석을 비판한 것. 세 번째는 DJ와 노무현 정권에서 두 차례 다 재정경제부 장관을 지낸 전직 경제부총리 이헌재 씨가 역시 소득 주도 성장을 날카롭게 비판한, 이것은 지난해 조선일보 인터뷰입니다. 제가 세 개의 비판 중에서 핵심적인 대목을 차례차례 화면으로 보여드리고 또 제가 천천히 읽어드리겠습니다. 제가 핵심 내용만 뽑았기 때문에 상당히 즐길 맛이 있습니다. 감미가 있습니다. 천천히 한번 음미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설픈 진보와 개념 없는 정치가 만나서 소득 주도 성장이라는 것을 국가 핵심 정책으로 내세웠다. 자, 두 번째 대목은 소득 주도 성장이 왜 허구인가라는 것을 지적하는 두 가지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우리나라의 저소득층은 가계 부채율이 굉장히 높다. 정부 지원 등 추가적인 이전 소득이 생기면 대부분 가계 부채 감축에 가장 먼저 지출한다. 저임금 근로계층에 초점을 맞춰 높은 비중의 생계형 자영업자를 외면했다. 이는 노동시장에 대한 종합적인 사고가 결여됐기 때문이다. 기본이 안 된 친구들이 국정을 담당하고 있으니 화가 난다. 시청자 여러분, 소득 주도 성장의 두 가지 치명적인 결함. 첫째는 이 소득 주도 성장이라고 하는 것이 근로자들의 임금을 올려주면 최저임금 인상 같은 것으로 그러면 소득이 늘어나서 근로자들이 소비를 증가시키게 되고 그렇다면 기업들의 실적이 늘어나고 기업들이 늘어난 실적으로 투자를 하면 이 소득, 소비, 실적 투자의 선순환 증대가 발생을 해서 성장이 이루어진다. 이런 이론 아닙니까? 그런데 김대환 교수가 지적을 하는 첫 번째, 근로자들은 이 수입이 늘어나면 이 가계 부채율이 높기 때문에 일단 그것을 소비보다는 부채를 갚는 데에 쓴다. 그래서 소비로 이어지지 않는다. 두 번째, 이 전체적인 어떤 이 가계를 구성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런 최저임금의 혜택을 받는 임금 근로자뿐만 아니라
최저임금 때문에 손해를 보는 자영업자가 굉장히 중요한 포션이다. 이 노동시장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종합적으로 조망을 해서 경제정책을 펴야 되는데 한쪽인 임금 근로자만 쳐다보고 이런 정책을 냈다. 그러니까 자영업자 부분에서 펑크가 크게 나서 소주성이 모래성처럼 무너지는 것이다. 두 가지 중요한 포인트였습니다. 제가 다음에는 DJ의 민정수석을 지낸 김성재 중앙일보 인터뷰 2018년 10월 19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민정수석은 대통령의 눈과 귀가 되어 민심을 살피고 이를 대통령에게 직언하는 게 가장 중요한 업무다. 조국 수석에게선 그런 모습이 안 보여 안타깝다. 민정수석실이 여론의 현장을 본다면 소득주도 성장이 90% 이상 잘 되고 있다고 보고했겠나? 대통령도 적임자를 민정수석으로 써야 할 책임이 있다. 시청자 여러분,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수석을 잘못 썼다는 얘기입니다. 조국을 잘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민정수석이 가장 중요한 것은 민심을 살펴서 정확한 어떤 정책의 장단점에 대한 정확한 분석을 해서 대통령에게 직언하는 것. 이런 자세를 가지면 소주성이 얼마나 결함이 많은지를 대통령에게 보고할 텐데 이런 자세가 안 돼 있으니까 90% 잘 되고 있다고 거짓 보고를 한다. 헛보고를 한다.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제가 두 번째 파트를 읽어드리겠습니다. 민정수석은 한가하게 글 쓰는 자리가 아니다. 저는 재직 시에 집에도 비화기가 있는 직통전화를 뒀고 밤에도 전화를 받았다. 밤 10시 넘어 들어가고 일요일에도 비상대기했다. 정부는 어디로 사라지고 청와대만 보인다. 국정농단 사건의 잘못을 보면서 배워야 하는데 현 정부에서도 국무회의보다 청와대 수석회의가 더 중시되고 있다. 심지어 대통령 비서실장, 청와대 민정수석이 전면에 나서서 정책을 발표하는데 옳지 않다. 조국 수석이 SNS 활동을 하는 것, 국정의 각종 부분에 끼어들어서 참견하는 것, 대통령 비서실장이 선글라스 끼고 군복 입고 장관들을 대동하고 전방 군부대를 시찰하는 것, 방문하는 것, 이런 것들이 청와대 비서실장과 민정수석의 원래의 스타일이 아니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세 번째, 이현재 전 경제부총리의 조선일보 인터뷰. 지난해 9월 4일입니다. 문제 있는 정책을 계속 고집하는 것은 소신이 아니라 어리석음의 소치다.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걸 지켜야 하는 강박관념 탓에 여유가 없어졌다. 현실을 보지 않고 팩트를 인정하지 않으면 국가나 사회가 큰 대가를 치르게 된다. 자, 세 번째 대목이 섬뜩한 경고입니다. 지금이라도 국가적 차원에서 제조업 경쟁력을 어떻게 끌어올릴지 고민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외환 위기 때처럼 갈 때까지 가서 결국 경제 위기가 터지고 실업 대란 등 엄혹한 시대가 찾아올 것이다. 시청자 여러분, 약 9개월 전에 이현재 전 경제부총리가 한 이 경고는 상당 부분 맞아떨어지고 있습니다. 1분기에 마이너스 0.4% 성장, 올해 성장률은 아마도 2%를 지키지 못할 것 같습니다. 고용, 투자, 소비 전 부분에서 경제가 추락을 하고 있습니다. 실업 대란, 청년 실업률 사상 최고, 경제위기, IMF급 경제위기가 올지도 모른다라고 이현재 경제부총리는 경고를 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세 사람의 얘기 중에서 공통되는 것은 문제가 있는데도 고치지 못하는 정권, 그것을 소신이라고 생각하는 정권,
잘못된 정책을 계속 가지고 가는 것이 소신이라고 보는 이 맹꽁이 정권, 그것은 소신이 아니라 어리석음이다. 세 사람의 지적은 정말이지 문재인 좌파 정권에는 아픈 지적이 아닐 수 없습니다. 문재인의 싸구려 목리, 문재인의 싸구려 감성팔이, 문재인의 싸구려 고집, 이 세 가지 싸구려 때문에 나라가 점차 망하는 길로 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